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스타, 네, 애엄마,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 우리 TV를 하게 된 거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저는 워킹맘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프리랜서긴 하지만, 조금 바쁜 프리랜서. 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이 시간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책도 사실 많이 읽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좋은 강의도 많이 듣고, 저는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 사람들도 다 바쁘게 살아왔고, 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제가 직접 보고 좀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내 자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까?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아이들 스스로가 터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라는 말보다 우리 아이가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또 성적도 오르고, 요즘에 뭐 창의력이 너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창의력은 억지로 가르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네,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책도 많이 읽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만,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지금 이제 왓칭2라는, 잘 안 보이시죠? 왓칭2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은, 사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저는 그냥 사셨으면 좋겠어요. 왓칭1, 왓칭2. 그리고 이분이 MBC 기자 출신, 특파원 기자 출신이신데, 김상훈 기자님이 쓰신 책인데요. 정말, 자녀를 좀 교육하고, 자녀와 내가 함께 어떻게 좀 해야 될까, 많은 답들이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당장 이렇게 책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정독하면서 네,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왓칭 1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 왓칭 2에서는 조금 더 좀 심화된 연구 결과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성적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 결과와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어느 한 학교에 선생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아이들에게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면 성적이 쑥 올라갈까? 선생님이 A반 교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는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이 사진들을 차례차례 보여줄 테니까 사진을 좀 봐주세요. 선생님이 컴퓨터를 켜자 첫 사진이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연필이 놓여있는 사진이었어요. 곧 이어서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거는 교실에 있는 책상이네요. 책상 위에 연필을 시작으로 해서 책상 전체, 교실, 학교 건물, 학교 인근 지도, 도시 지도, 전국 지도, 세계 지도, 지구 사진, 태양계, 은하계 등 모두 16개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거를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 학교 선생님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연필이 보이는 첫 사진, 그리고 책상, 그리고 교실, 그리고 학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지역, 이렇게 은하계까지 차례차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네, 사진 16장을 보여줬지요. 그 다음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창의력 시험을 하게 했대요. 이를테면 이런 거였죠. 자, 우리 친구들 신발 한 짝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생각나는 대로 모두 말해보세요. 라는 창의력 시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는 B반 교실에 건너와서 똑같이 해봤어요. 그 반 어린이들도 나이, 성별, 지능 등이 A반 친구들하고 비슷했습니다. 단지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들의
순서, 차례만 정반대로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맨 먼저 은하수를 보여주고 맨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연필을 보여주는 거였죠. 차례대로 또 거꾸로 아까와는 정반대로 은하계, 태양계, 지구, 세계지도, 전국지도, 도시지도, 마지막에 책상 위에 연필. 그런 다음에 우리 B교실에 있었던 어린이들에게도 똑같은 창의력 시험을 내주었대요. 어느 반 어린이들의 성적이 여러분 더 높았을까요? 아니 이럴 수가.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다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창의력 시험 모든 항목에 걸쳐서 A반 어린이들의 성적이요. 조금 높은 게 아니라 월등히 높았대요. 월등히. 두 반에 있는 아이들 모두가 다 비슷한 아이들인데 5.5분 사이에 A반에 있었던 아이들은 천재가 되고 B반에 있었던 아이들은 둔재가 됐을까?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5분간 어떤 사진을 받느냐에 따라서 창의성이 껑충 뛰어오르기도 하고 완전히 그냥 주저앉기도 했던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창의성이나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쟤는 원래 머리가 좋아. 쟤는 엄마 아빠가 똑똑한 아이라서 쟤도 공부 잘할 거야. 쟤는 공부 머리 타고났어. 저는 공부에 너무 소질이 없어요. 저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저는 공부를 못해요. 원래 머리가 안 돼. 원래 제 머리가 돌머리예요. 이렇게 사실 우습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지능에 대해서 한계를 그냥 그어버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죠. 혹시라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내 아이는 해도 잘 안 되나 봐. 우리 아이는 타고났는데. 우리 아이는 머리가 똑똑한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능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연필만 보는 것보다 책상 전체를 볼 때 시야가 더 넓어지죠. 한 도시 지도를 보는 것보다 전국 지도를 볼 때 시야가 더 넓어지죠. 세계 지도를 보는 것보다 우주 전체를 볼 때 시야가 더 넓어지죠. 맞죠? 이렇게 시야를 점점 넓힐수록 왜 지능도 점점 높아질까요? 만일 지능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시야를 넓힌다고 해서 지능이 높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시야를 넓히든 말든 머릿속의 지능은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지능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보는 공간 속에 지능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즉, 내 자신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능은요, 고정된 게 아니라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늘어난다는 거죠. 지능이, 여러분, 자, 보세요. 지능은 고정된 게 아니라 내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게 지능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공상하고 막 상상하고 멍 때리는 거를 너무 좋아했었던 학생이었대요. 공부를 못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그런데 늘 아인슈타인은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문제아였고 매일 막 멍 때리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인슈타인은 왜 그랬냐면 늘 상상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고 자기만의 그런 상상과 공상 속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아이로 비춰줄 수 있었대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빗줄기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상상을 늘 이런 상상을 많이 했는데 빛이 휘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그걸 직접 본 게 아니라 상상 속에서. 이 역사를 뒤바꾼 상대성 원리도 이렇게 시야를 우주로 어마어마하게 넓히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팀버튼 감독 여러분 잘 아시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크리스마스의 악몽 되게 공포 영화이긴 한데 굉장히 뭔가 상상력이 풍부한 네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 팀버튼 감독도 자기가 어렸을 때 늘 침실에서 이런 좀 공포적인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거를 포스터로 그려내는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TV 화면만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장시간 TV만 많이 들여다보면 나라는 나 자신이 굉장히 작아지고 축소되고 오그라들까요? 어떤 한 교수는 어린이가 TV를 1시간 시청할 때마다 창의성은 11%가 떨어진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일 어린이가 하루 3시간씩 TV 앞에 앉아 있다면 놀이 등을 통해서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요? TV 화면만 보고 있으면 시야가 TV 화면 속에 한정되기 때문이래요. 저는 사실 이거는 잘 몰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6시 내 고향, 뭐 투데이 정부, 뭐 라디오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방송을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가 직접 방송 리포터를 하고 제작이 되는 현장에 가고 이 현장에서의 있었던 이야기가 편집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어지고 이 편집하는 가운데 음악이나 영상이나 이런 CG나 이런 효과들의 이런 것들이 가미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결과물이 얼만큼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도 정말 진짜처럼 만들고 진짜인데 가짜처럼 만들고 나쁜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런 약간 네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촬영 현장 가면 정말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음식점들도 많고 그런 공연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또 방송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촬영을 해왔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막 희화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억지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결국 속이는 거죠. 저는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굳이 이렇게 TV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오래전에 저희는 TV를 없앴거든요, 집에. 처음 3개월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TV 보고 싶고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TV 보면 진짜 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진짜 결심을 하고 TV를 없애고 3개월 정도만 딱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집안에 딱 정착이 되면서 저희 아이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거의 TV를 안 봤거든요. 집에서만큼은. 뭐 나가서는 충분히 봐도 되고요. 할머니 집 가면 뭐 TV 봐도 되고 또 필요하거나 봐야 될 때는 컴퓨터를 열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TV를 안 보는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놀이를 하고 엄마 아빠와 공감을 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형제들이 서로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고 몸을 부대끼면서 같이 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오면 사실 잠들기 전까지 그냥 함께 놀다가 잠에 들거든요. 책을 읽다가. 정말 너무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아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TV를 없애는 거는 그건 그 목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정말 행복하게 그냥 재미있게 꼭 TV를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재미있게 아이들 놀 수 있어요. 처음이 좀 힘들 뿐이지. 그거 힘들다고 해서 계속 그냥 TV를 보여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사실 엄마 아빠가 편하려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진짜로 우리 아이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 아이들의 뭐 이렇게 뭐 성적이나 정말 뭐 창의력 등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신다면 저는 집에 있는 TV부터 없애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엄마 아빠가 그것을 먼저 극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천장이 높은 방에서는 정말 또 창의성이 높아질까요? 이거에 대한 실험을 또 하나 했습니다. 천장 높이가 3m인 방과 천장의 높이가 2.4m인 방이 있었어요. 어느 방에서 공부를 해야 성적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이제 눈치채셨죠? 각 방에 학생 50명씩 들어가도록 해봤습니다. 방에 들어가니까 창의성 문제지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체스나 농구처럼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10가지 스포츠 항목을 적어놓고 아이들에게 이거에 대한 연관성을 찾아보세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라고 창의성 질문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연관성을 찾아야 하는지, 이 천장이 낮은 곳에 있었던 아이들은 생각이 안 나는지 머리만 극적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천장이 높은 방에 있었던 학생들은 금방 답을 얻은 듯 굉장히 한방 웃음을 지으면서 막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두 방 학생들 간의 성적에 정말 차이가 났을까요? 이 실험을 한 교수가 학생들의 답안지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천장이 높은 방에 있었던 학생들이 한결같이 훨씬 더 창의적인 답을 내놓았대요. 평균 25%나 더 많은 창의적인 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공간의 크기가 사고의 크기와 직결되는 걸까요?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실험을 해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천장이 높으면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천장이 낮으면 사고의 폭도 좁아진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한 방에서만 공부하지 않고 두 방에서 번갈아 가면서 공부하면 어떨까요?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공부도 더 잘 될까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 두 개의 방이 있어요. 갑자기 영어 단어 40개를 외워야 한다면 어느 한 방에서 자리를 잡고 외우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두 방을 오가며 외우는 게 나을 것인지. 실험 결과는 두 방을 오가며 공부한 학생들이 성적이 평균 20% 이상 높아졌대요. 한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보다 두 방을 오고 갈 때 나라는 시야와 생각과 지능의 공간이 더 넓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효과적인 게, 학창시절에 우리 벼락치기 공부 정말 많이 하잖아요. 벼락치기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써머리하고 이게 막 시간이 없으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 들고 화장실 갈 때도 공부하고 밥 먹을 때도 공부하고 이거 또 잠깐 어디 나갈 때도 막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버스 탈 때도 이거 써머리한 거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앉아서 공부를 했었던 그것보다 돌아다니면서 잠깐씩 봤었던 그런 영어 단어가 더 잘 외워지고 그런 국사나 이런 게 정말 더 잘 외워졌던 기억 여러분 있으시죠? 저는 진짜 많았거든요.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훨씬 더 성적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방에 들어가서 공부만 할 수 있게 그냥 하지 마세요. 정말 알리바바와 그 도둑들 그 책을 썼던 15개국어의 언어를 했었던 그 작가가 자기는 하루에 15분 이상 언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시간을 쪼개서 15분 이상 절대 공부하지 않았대요. 그거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15분 정도 정말 15분, 20분, 30분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공부를 했다면 장소를 옮겨서 공부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창밖을 내다보고 뭔가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좁아져 있는 나의 그 지식의 공간과 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림을 본다든지 책을 잠깐 또 다른 책을 읽어본다든지 다른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산책을 해본다든지 하늘을 좀 바라보고 좀 창밖으로 누구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좀 간식을 먹는다든지 이게 아주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 아이들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시간도 아까워서 막 간식을 책상 위에다 올려다 주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간식 먹을 때 거실에 나와서 한 방에 있었던 것보다 그냥 거실에 나와서 아니면 좀 밖으로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와라 차라리 밖으로 좀 내보낸다든지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밖으로 더 유도하는 거죠. 잠깐이라도 좀 산책하고 걷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고가 훨씬 더 확장되기 때문에 갔다 와서 다시 앉아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성적 지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창문은 어떨까요? 창밖으로 더 넓은 공간을 내다보면 공부가 더 잘 될까요? 이 교수는 두 그룹의 대학생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두 개의 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40개의 단어를 암기하게 했습니다. 한 방은 창문이 없는 방이었고요. 다른 방은 마당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는 방이었는데요. 누가 더 잘 암기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창문이 달린 방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훨씬 더 성적이 월등히 좋았대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게 있냐면요. 창문이 좀 넓은 방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조금 더 집중력을 키워준다고 창밖을 내다보면 좀 산만해진다고 해서 오히려 그 창문을 커튼으로 닫는다든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으로 무언가를 내다볼 수 있는 방에, 네,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암기력도 좋아지고 성적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천장도 그렇게 높지 않고 창문도 그렇게 넓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놓는 것도 효과적이래요. 만약에 내가 멀리 뭘 내다볼 수 있는 사실 창문이 없다면 네, 뭐 이렇게 좀 시야가 넓은 산이나 강이나 뭐 바다의 그림 같은 거를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시야와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직장인들도 그 시야가 넓은 창문 밖으로 무언가를 좀 넓게 내다볼 수 있는 또 풍광이 좀 좋은 곳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훨씬 더 업무 성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꽉 짜여진 그냥 정말 우리끼리만 정말 정말 좁은 공간에서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시야와 공간을 넓히면서 네,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 우리 부모님이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좀 센스 있게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책을 읽고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 저 자신부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좋았고 또 특히나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TV에서 같이 좀 공감하고 우리 아이들 네, 좀 쉽게도 공부할 수 있도록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 꼭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또 소통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시간을 위해서 우리 TV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 버튼 네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